안녕하세요 여러분, 다트왕 성의학연구소의 다트왕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폐경기 이후에 점점 심해지는 소변의 불편함, 반복적인 방광염이라든지 과민성 방광 같은 증상이 반복되면서 성교통이 동시에 나타나는 이러한 질환인 폐경기 생식비뇨기 증후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폐경기 생식비뇨기 증후군은 과거에 노인성 질염 또는 위축성 질염 또는 외음질 위축증 등과 같은 다양한 용어로 불리다가 2013년에 미국에서 이 폐경학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인 북미폐경학회, 즉 남스와 제가 속해 있는 국제여성성건강연구회 ACUC의 보드 멤버들이 만나서 이제 새로운 용어를 제정하자 하는 합의하에 새롭게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그래서 폐경기 이후에 남수에서 만들어지던 여성 호르몬이 에스트로겐과 남성 호르몬이 점차 줄어들므로써 나타나는 증상의 총합인데요. 질 건조증이 나타나고 질에 있는 주름들이 사라지고 질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질점막이 얇아지고 요도점막이 돌출되고 이런 징후들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반복적인 방광염이나 과민성 방광 같은 이런 비뇨기 증상들이 이제 나타나는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폐경 생식 비뇨기 증후군은 폐경기를 맞은 여성들의 약 절반 정도인 50%에서 나타나지만 이 증상으로 인해서 의학적인 도움을 받는 치료를 받는 여성들은 불과 10% 미만이라고 합니다. 폐경기 생식 비뇨기 증후군은 폐경 직후에 나타나는 폐경 증상인 열성 홍조라든지 그 다음에 땀이 난다든지 이런 감정 기복이 심해지는 갱년기 증상과는 달리 이러한 갱년기 증상은 폐경 직후에 심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폐경기 생식 비뇨기 증후군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심해집니다. 그래서 폐경 직후에는 약 4% 정도의 여성들이 이 증상을 겪게 되지만 폐경 후 1년이 지나면 전체 폐경기 여성의 4분의 1인 약 25% 정도의 여성들이 이 생식 비뇨기 증후군을 겪게 되고 3년이 지나면 약 절반에 가까운 47%의 여성들이 폐경기 생식 비뇨기 증후군으로 고생한다고 합니다. 저희 병원에 찾아오는 환자들 중에서도 그런 환자들이 가끔 있는데요. 소변 증상이 너무 심하고 방광염이 반복돼가지고 수없이 비뇨기과를 들락거리면서 항생제 치료도 해보고 또는 과민성 방광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과민성 방광에 대한 약물 치료를 해보는데도 증상이 사라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찾다가 이제 저희 병원을 찾아오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환자들이 대부분 폐경기 생식 비뇨기 증후군입니다. 그래서 그 증상과 징후들을 살펴보면 우선 외음부에서 대음순 쪽을 살펴보면 대음순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래서 대음순이 늘어지게 되고 대음순에 있던 지방 조직이 얇아지면서 주름도 많아지고 축 늘어지는 이런 증상들이 나게 되죠. 그리고 소음순도 점점 크기도 작아지고 소음순도 얇아지고 소음순이 흡수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전전부에는 발적이 나타나고 통증도 심해지고 질에서는 질의 횡주름, 루게라고 하는 횡주름도 사라지게 되고 질 입구가 좁아지게 되고 발적이 나타나죠. 그리고 요도에는 요도가 돌출되게 되고 빨갛게 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증상들은 성교통이 생기고 성욕구가 줄어들게 되고 액 분비도 줄어들게 되고 오르가즘의 빈도도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질의 산도가 원래 정상적인 질환 산도가 약 3.5에서 5 정도로 강한 산성을 띠게 되는데 이게 이제 산도가 5 이상의 중성이나 알칼리성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질 점막에 존재하던 락토바실라이, 즉 유산균이 사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산도가 더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방광염이 자주 반복되고 치료도 또 재발되고 과민성 방광과 같은 빈뇨, 절방뇨, 야간뇨 같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남수에서 만들어지던 호르몬인 여성 호르몬과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대개는 산부인과에 와서 호르몬 검사와 또는 이제 질 확대기 검사를 통해 가지고 외음부나 요도 주위의 어떤 문제를 통증과 문제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식 비뇨기 증후군을 치료하는 방법은 가장 좋은 것은 이제 국소 호르몬 요법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증상이 심하지 않을 때는 호르몬 치료에 대한 거부감이 있고, 또 증상이 심하지 않은 초기에는 보습제라든지 또는 윤활제를 사용해서 증상을 완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보습제와 윤활제의 차이점 아세요? 보습제는 성생활을 하기 전에 평소에 바르는 거고, 질이나 외음부에 수분을 공급해주는 그런 제제라고 보시면 되겠고, 윤활제는 성관계 직전에 이제 발라서 액 분비가 잘 안 되니까 액을 대신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초기에는 증상이 심하지 않을 때는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되지 않죠. 시간이 지날수록 이 생식 비뇨기 증후군은 치료하지 않으면 그 증상이 점점 심해집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치료법은 이제 국소 호르몬 요법을 하는 것인데요. 국소 호르몬제로서는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호르몬제 질정이라든지 에스트로겐 질정, 또 요즘은 이제 질크림도 나옵니다. 이런 요법을 쓰는 것도 하고, 아직 국내에는 아직 시판이 되지 않지만 미국에서는 DHEA 이제 질좌제가 있거든요. DHEA가 뭐냐면 체내에서 여성 호르몬과 남성 호르몬으로 전환되는 전구체죠. 상품명으로는 이제 프라스테론 제제 또는 있는데 인트라로자라고 불리는 이런 약물이 있는데요. 이게 아주 좋은 약인데 아쉽게도 국내에는 아직 시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스펜핀이라고 해가지고 Selective Estrogen Receptor Modulator라고 해가지고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적응제제라고 해가지고 자궁 내막이나 유방에서는 에스트로겐에 반대되는 작용, 여성 호르몬 반대작용을 나타내고, 또 뼈라든지 그 다음에 질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서로 상반되는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약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는 이 약제가 유방암 치료가 완전히 끝난 환자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이 가능하지만 미국에서는 아직 유방암 환자에서는 FDA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유방에서는 여성 호르몬 기량제, 에스트로겐을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질이나 뼈에서는 에스트로겐의 작용을 촉진하는 이런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유방암 환자에도 사용이 가능한데, 미국에서는 유방암 환자에서는 FDA 승인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방암 환자에서는 아직 미국에서는 사용이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국소 호르몬제라든지 아니면 남성 호르몬을 같이 쓴다든지 또는 전신적인 여성 호르몬 요법을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전신적인 호르몬 요법을 폐경기 이후부터 사용하게 된다면 이러한 GSM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좋은 치료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아직 많다고 하니 굉장히 안타깝죠. 그런데 이 GSM은 폐경기 생식 비뇨기 증후군은 물론 대부분 폐경기 이후에 발생하지만 폐경기 이전의 여성들에서도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수유기 여성들인데요. 수유기 여성들은 젖을 먹이게 되면 유수 분비 호르몬이 올라가가지고 여성 호르몬이나 남성 호르몬을 억제해서 마치 폐경기와 유사한 호르몬 환경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를 이제 최근에는 GSL, Genital Urinary Syndrome of Lactation, 수유기 생식 비뇨기 증후군이라는 용어를 따로 만들어서 쓰기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경구용 피임약을 오래 복용하게 되면 역시 여성 호르몬과 남성 호르몬이 떨어져서 이러한 상태가 유사한 상태가 되고, 또 유방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을 차단하는 여러 가지 이제 항암 요법들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역시 폐경기 생식 비뇨기 증후군과 유사한 증상들을 겪게 됩니다. 또 자궁 내막증 치료를 했다든지 또는 또 난임 치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여성들 같은 경우에 일시적으로 여성 호르몬을 이제 말리게 되는 그런 GnRH 아고니스트라고 하는 이런 주사제제들을 받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일시적인 폐경 상태와 유사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국소 호르몬 요법을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유방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호르몬 치료를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 호르몬 치료는 무조건 금기다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폐경기 생식 비용이 증후군으로 고통받고 있음에도 끙끙 앓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성 호르몬의 근기인 유방암을 치료한 여성들도 전신요법이 근기라는 거지 국소요법이 근기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국소요법을 사용해서 혈중 에스트로겐 농도를 올리지 않으면서 질 주변에 질과 요도 주변에만 작용하는 국소요법을 이용해서 이러한 생식 비뇨기 증후군을 극복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도 너무 겁내지 마시고 저를 찾아오시면 이러한 분들에게 적절한 치료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이러한 생식 비뇨기 증후군이 있으면 실제 일반 생활에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성생활에도 멀어지기 때문에 남편과의 친밀감도 떨어지는 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꼭 오셔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폐경기 생식 비뇨기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또 문의사항이 있으면 제 유튜브 아래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다통성의학연구소의 다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